어느 비 내리는 가을 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종우는 집에서 혼자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외부와 동떨어져 있어 항상 외로움을 느끼던 그는 어느새 자정이 지난 것을 깨달았다.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를 끄고 침대로 가려던 순간 오래된 집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요즘은 휴대폰만 사용하고 집 전화하는 거에 쓸 일이 없었기에 종우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불안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당신은 날 잊었나요? 라는 낮고 희미한 목소리였다. 순간 섬뜩해진 종우는 장난전화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화는 끊임없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다. 당신은 날 잊었을 리 없어. 왜 응답하지 않죠? 마치 집 밖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렸다. 종우는 그날 밤 거에 잠을 잘 수 없었다. 혹시 몰라 창문과 문을 철저히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자꾸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그는 친구인 수혁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수혁은 흔히 있는 장난 전화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전화는 매일 밤마다 계속되었다. 목소리는 종우의 과거에 대해 그야 잊고 지낸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린 오래전에 만난 적 있잖아. 오래전 그 우솔길에서 목소리가 암시하는 것들은 종우조차도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어느 날 밤 종우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통해 목소리의 정체를 밝혀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울리는 전화에 평소와는 다르게 차분하게 응대하며 말했다. 누구십니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나 목소리는 차분하게 속삭였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 종우는 집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침대 밑에서 매일 밤 누군가 힐끗힐끗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부엌에서는 두고 온 물건들이 사라지고는 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집을 조사하더니 놀랍다는 듯 말했다. 여기 누군가 살고 있었던 것 같군요. 당신 외에 다른 누군가가 말입니다. 발견된 것은 지하실로 연결된 오래된 숨겨진 방이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거주했던 흔적들과 함께 낡은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그 후로 종우는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집에 대한 기억과 그 불길한 전화기 기억은 결코 지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떠나는 날 밤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은 날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다시 만날 테니까. 그 메시지를 끝으로 종우는 시골 마을을 영영 떠났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에 비밀스럽고 불안했던 목소리가 여전히 그의 꿈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이 그 목소리가 결국 다시 그를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에 있는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구할 수 있었다. 이사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의 위치 때문이었다. 회사와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리했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 생활하기에 좋았다.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냈다. 아파트 자체는 낡았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주변 이웃들도 친절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여기저기서 오래된 아파트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소름 끼치는 냄새가 풍겼다. 처음에는 아파트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냄새는 점점 더 강해져갔다. 마치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비릿한 냄새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쿵 하고 울렸다. 바람이 불어서 문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넘기기로 했지만 다음날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시 달콤한 잠에 빠지려던 찰나 현관 쪽에서 기척이 들렸다. 검은 실루엣이 스르륵 지나가는 것 같았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집 안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불을 켜고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척은 잦아졌고 나는 심리적으로 점점 피폐해졌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아파트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한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특히 내 방 번호에서 과거에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일련의 사건으로 한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매일 밤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문을 잠그고 물건으로 막아보기도 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결국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아파트에 방문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여기가 문제구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과거 이 집에서 영혼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의식과 도움으로 아파트는 정화되었고 기묘했던 소리와 냄새, 기척은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여전히 밤이 되면 문득문득 소름이 돋곤 한다.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기에 때때로 아직도 누군가 내 곁에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 후로 나는 새로운 장소로 이사했지만 잊지 못할 그 아파트의 기억은 내 머리 한구석에 남아있다. 때로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대해 물어오기도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흔들고 말을 아낀다.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 이곳은 한때 생기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했지만 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학교는 점차 쇠락해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학교를 사랑했고 학생 수가 줄어든 지금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어느 날 늦가을 비 내리는 주말, 이 학교의 유일한 동아리 미스터리 탐구부원들은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 부에는 총 5명의 학생이 있었고 그날은 특별히 학교의 오래된 지하실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이 지하실은 평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으나 최근 관리인의 실수로 인해 열려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어둡고 습한 지하실로 내려가자 학생들은 곧 이곳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된 교재들과 부서진 가구들이 있는 방들을 지나자 그들은 마치 기도실처럼 꾸며진 작은 방을 발견하였다. 방의 중심에는 낡은 제단과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책이 놓여 있었다. 순간 호기심 어린 학생들은 그 책을 펼쳐보기 시작했다. 낯선 언어로 쓰인 단어들과 낡은 사진들이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다. 책을 넘기고 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왜 내 책을 만지는가? 겁에 질린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눈빛이 반짝였을 뿐이다. 그들은 급하게 방을 빠져나와 지하실을 벗어나려 했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상한 화면을 보게 되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멀리 서서 그들을 관망하며 기이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와 하나씩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싸늘한 공포가 몰아쳤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든 한 학생이 급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자 화면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결국 그들은 문을 열 수 있었고 비 오는 학교 운동장으로 도망쳤다. 그 후 그날의 일은 마을에서 두고두고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마을 어른들은 학생들이 본 것이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실종된 학생의 귀신이라 믿었다. 그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았으나 몇몇은 이상한 의식을 하다가 사라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후로 그 학교 지하실은 마을의 금기 장소가 되었고 그곳을 함부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 책도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잊고 싶을 뿐이었으나 비 오는 날이면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 탐구부의 학생들은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절대 잊지 못했다. 그 경험은 그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들을 따라다녔으며 가끔씩 친구들끼리 모여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모두가 말문을 잃곤 했다. 그들은 학교를 떠났지만 마을과 그 비밀은 여전히 그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는 아무도 그 지하실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진 적이 없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학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그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더라도 차마 입을 열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공포 이야기는 아마도 귀신이나 오싹한 사건에 관련된 썰일 것입니다. 이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로 한번 이야기를 길게 풀어볼게요. 나는 무더운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계곡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고 주변에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지만 밤하늘 가득 펼쳐진 별을 보며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두려움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 캠핑 첫날 밤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한밤의 계곡이라는 제목의 공포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어두운 계곡 숲속에서 이유 없이 울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은 반드시 계곡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밤 계곡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한바탕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피곤함에 지쳐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깊은 아이로 치닫을 무렵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꿈속의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차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소름이 돋아 텐트 안에서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야, 너도 들려? 아니, 이거 진짜야. 친구들도 깨어나 소리를 듣고 있었고 모두들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우리는 불안함에 텐트 밖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소리가 나는 쪽은 우리가 앉아있던 모닥불이었던 장소였다.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앞에는 하얗고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놀라움과 공포에 우리는 곧바로 발걸음을 되돌렸다. 텐트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숲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작은 나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중 누구도 한마디 할 틈도 없이 우리는 말없이 공포에 휩싸인 채 텐트로 뛰어 들어갔다. 아침이 되어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나서야 겨우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우리는 밤사이에 일을 믿기 힘들어했지만 심각한 얼굴로 어젯밤의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그리고 서로 다시는 이런 계곡을 찾아오지 않기로 다같이 결심했다. 그렇게 짐을 챙기고 계곡을 떠나는 길, 우리는 아직도 어젯밤 일이 제대로 믿기지 않았다. 차를 타고 내려오며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차 안은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 주변이 뿌옇게 안개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 갑자기 잡음이 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라디오에선 어젯밤 들었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또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라 라디오를 껐지만 그 끔찍한 소리는 끝나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차 안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그 계곡을 떠나기 위해 급히 차를 몰았다. 망설임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은 끝에 마침내 산길을 내려오며 라디오 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점차 사라져갔다. 무사히 계곡을 빠져나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제야 우리가 겪은 일이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의 공포스러운 경험은 나와 친구들 모두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현실과 이야기가 뒤섞인 공포로 남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우리는 모임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고 다시는 그 계곡으로의 캠핑을 계획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무언가에 홀린 듯 우리는 그 계곡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다시 접하게 될까 조마조마해지곤 한다.